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어린 자녀, 그리고 초등학교 자녀, 그리고 오늘은 청소년 자녀 이런 순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그 청소년 자녀, 사춘기 자녀, 정말 어려운 시기이죠. 이 시기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참 우리 부모님 여러분 아마 사춘기 자녀 하면 머리부터 지끈지끈 아프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선 사춘기라는 그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중학생 정도 되면 청소년기 전기가 되고, 고등학생 정도는 중기, 그 다음에 대학생 하면 후기, 이렇게 좀 대체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어떤 부모님들은 아유 요즘 애들은 초등학교 후반만 돼도 사춘기더라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청소년기가 사춘기라는 별명을 얻게 되기까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산업혁명이 있고 나서 사춘기라는 계층이 생겼다. 자, 산업혁명과 사춘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은 산업혁명이 있기 전에는 우리 자녀들이 13살만 돼도 아들은 아빠를 도와서 일을 하고 집에서, 엄마는 다른 엄마를 도와서 일해서 벌써 자기 역할이 어느 정도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역할 모델이 집에 있기 때문에 가내공을 통해서 자기 한 몫을 하는 그런 자녀였는데, 이제 산업혁명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아빠는 집을 떠나고, 그리고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교육기간이 길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어른인데도 아직은 너희들은 공부나 해? 애들이 뭘 알아? 라고 해서 이 어정쩡한 중간 시기가 길어지게 되면서 이것이 사춘기로 대두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요즘도 아직도 원주민 사회나 그런 데를 가면 사춘기라는 계층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골치 아프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13살 이렇게만 넘으면 어제까지 어린이다가 갑자기 어른 옷으로 갈아입힌대요. 그러고는 옷차림을 바꿔주고 얘는 이제 어른이다라고 어느 날 딱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성인식을 해주면서 애들 보고도 너 얘들 까불지 마. 이젠 얘는 어른이야. 그리고 얘한테 창을 주고 책임감을 주고 역할을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과도기가 없지요. 그러니까 반항이 훨씬 적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보다 좀 사춘기 자녀가 반항이 적게 하려면 좀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지금 성인식이 20세예요. 근데 20세는 너무 늦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성인식을 빨리 해주라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자녀가 성장해감에 따라서 조금씩 그 아이를 좀 더 인정해 주는 걸 한다. 예를 들면 중학교 들어갔다. 그러면 어느 날 중학교 들어간 자녀 보고 이리 와라. 그러면서 동생 다 앉혀놓고 이제 얘가 정말 네가 이제 중학생이 됐구나. 이제는 엄마 아빠도 너를 어린애 취급할 수가 없겠네. 너도 이제 오빠한테 까불지 마. 예를 들면 이제 형한테 잘해야 돼. 그리고 걔한테 어떤 책임감을, 너도 이제 집에서 뭐를 전화를 네가 쓸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제는 텔레비도 내가 시간을 푼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얘한테 자꾸 신뢰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해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보다 더 크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 자기를 인정해주기 시작하고 부모가 나를 신뢰한다고 생각하면 비교적 사춘기를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 청소년 자녀들은 굉장히 반항을 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이 시기에 제일 얻어야 될 과제가 뭐냐? 이것을 어려운 말로 정체성 확립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체성 확립의 시기, 청소년기. 자, 정체성이 뭔가요? 정체성 하면 뭔 줄 아시죠? 예를 들면 이건 뭐냐? 내가 누구인가? 이거를 확립하는 시기예요. 예를 들면 간첩이 나타났어요. 같이 놀아서 손 들어! 네 정체를 밝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 보고 내가 누구냐. 마치 이제 스무고개를 할 때, 우리 옛날에 스무고개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스무고개 있으면 이 뒤에, 이 커튼 뒤에 누가 있어요. 그러면 밖에서 맞추는 거예요. 저기 저 안에 사람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맞춰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럼 뭐 여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물으면서 나중에 짠! 하고 커튼 열면 누군가가 나타나요. 그것처럼 우리 자녀는 이제 자기라는 그림에서 모든 구성 요소들을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남자냐 여자냐, 내가 앞으로 뭐를 할 거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그 다음에 학교는 어디를 선택할 거며,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으로 살 거며, 누구처럼 살 거며, 난 정말 앞으로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다라는 모든 그림을 하나씩 하나씩 그려나가는 시기예요. 자기 정체를 확립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이 시기에는 자기가 누군지 잘 몰라요. 내가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굉장히 혼란을 경험해요. 근데 그 혼란을 좀 기다려주시라는 얘기예요. 왜? 확립을 위한 혼란은 바람직하다는 거죠. 확립을 위한 혼란은 괜찮아요. 이들 지금 모든 걸 다 가지고 고민을 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가 이제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림을 그리는데 예를 들면 뭐뭐 가지고 고민할 것 같아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누이 이 10번의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자녀 교육을 잘하려면 자녀의 입장이 되라 그랬어요. 자, 자녀의 입장, 지금 사춘기 자녀의 입장 뭐 가지고 고민하는 줄 아세요? 성적 가지고 고민하죠? 외모 가지고 고민하죠? 뚱뚱한 애는 뚱뚱해서 고민, 마른 애는 말라서 고민, 눈이 큰 애는 눈이 크면서 고민, 눈이 작은 애는 작은 애서 고민. 피부가 검은 애는 검다고 보면 왜 이렇게 나는 하얘? 별것 가지고 다 고민을 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와주려면 그 애가 그 애 되게끔 엄마 난 뚱뚱해 그러면 내가 보니까 네가 참 너무너무 예쁘다. 정말 아름다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너 살 빼라. 눈이 조그만해. 엄마 나 눈 조그매서 고민해. 그러면 그게 너의 매력이야. 그래야 되는데 너 쌍꺼풀 수술할래? 그러니까 도와주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정체성 혼란을 도와주지 말란 말이에요. 사실은 누구나 예쁩니다. 사실은 자기가 어떻게 자기의 매력을 가꾸느냐에 달려있지 다 동그랗게 눈 쌍꺼풀 수술하는 게 예쁜 게 아니에요. 그건 매력이 아니지요. 자기의 매력을 갖도록. 그러니까 청소년 자녀들의 사실은 보면 좀 어쩡쩡하고 우리는 잘 예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면 그 아이가 얼마나 상스러운지 아세요? 본인이 외모 가지고 고민하는 부모님들은 내가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 특히 딸을 보고 아빠가 우리 딸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데 그러면 딸은 아빠는 아빠 딸이니까 그렇지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너무너무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너는 왜 이렇게 날 닮지 않고 엄마를 닮았냐? 뭐 이러면서 못났다 그러면 이성인 아버지가 나를 못났다 그러면 이 아이는 굉장히 열등감을 갖게 되죠. 또 아들한테는 엄마가 혹은 우리 아들이 이제 커가면서 정말 남자답네. 야 매력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키가 더 커야 될 텐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열등감을 팍팍 주는 거예요. 저는요 가끔 어른들이 얼마나 이 둔감한지 몰라요. 저도 이제 우리 집에 친척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친척이 이렇게 다 모였을 때 보면 어른들이요. 야, 너 오래간만이다. 너 여드름 많이 나는구나. 그게 왜 해주는데요? 도대체 나 해주는 이유를 모르겠어. 지금 그 아이가 지금 여드름 가지고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르죠. 그러면 걔가 집에 가서 그 삼촌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세요? 걔가 지금 얼굴이 까매서 고민하는데 야 너는 왜 까맣니? 니네 오빠는 하얀데? 막 이러면은 얘가 밤새 고민을 해요. 사춘기는 밤새 고민하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어떤 일을 딱 봤는데 굉장히 뚱뚱하다 그래도 야 그래 너 그랬다가 너 참 요즘 건강하구나 이렇게 해주세요. 차라리 외모 가지고 지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시기에는요 얼마든지 나중에 어른이 되면 바뀔 수 있어요.
그 시기에는 우리 애들이 너무 앉아서 공부만 하기 때문에 운동 부족으로 뚱뚱해질 수 있고, 또 키가 작은 것도, 키가 작아서 멋있는 남자 얼마나 많아요? 더스틴 호프만. 제가 우리 청소년자들을 이렇게 상담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키 작아서 고민해도 보고, 야, 키 작아서 멋있는 남자 내가 줄줄이 내가 될까? 쫙 제가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외모 가지고 고민하는 걸 아셔야 돼요. 또 뭐 가지고 고민하는, 성적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해요. 열등감 가지고 그렇게 고민을 해요. 고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딴 말로 말하면 애들이 막 고민을 할 때 네가 정체성을 확립하느라고 지금 그 시기를 통과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란 말이에요. 막 고민할 때 너는 지금 너를 찾아나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애들가 고민하다가도 내가 이게 고민이 나쁜 고민이 아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딱 잡아서 너는 뭐 할 거니? 그러면 정체성이 확립된 것처럼 보여요. 저는요, 목사님이 될 거고요. 저는 의사가 될 거고요.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거고, 저는 기독교고요. 저는 뭐고요. 저는 이렇게 살 거예요. 자기 끝 다 정해졌어요. 정체성 확립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건 확립이 아니에요. 그건 부모님이 주신 거를 그대로 받은 거기 때문에 걔는 나중에 40대 가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때 경험해야 될 혼돈을 경험해요. 40대 가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지? 내가 하고 있는 게 이게 내가 원하는 건가? 나는 정말 혼돈스러워. 내가 믿는 신앙이 이게 진짜야? 가짜야? 그거는 지금 청소년 때 해야 될 일을 안 해가지고 40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시기에 경험하도록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이제 이 정체성 확립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종이하고 큰 이 모조지에다가 이렇게 풀하고 가위하고 실종이하고 이런 걸 다 가져가고 정체성 확립에 대해서 워크숍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머리를 싸매고 막 그려갖고 왔어요. 발표를 시켰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어떤 학생들은 로켓을 그렸어요. 로켓을 그렸는데 앞으로 미래, 꿈, 비전 이렇게 쓰고 로켓을 가지고 발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어디서 신문을 가져다가 신문을 뚫뚫뚫 말아가지고 막 누더기처럼 밑에를 쫙 붙여놨어요. 로켓 밑에다가. 그 나와 발표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이 이제 미래를 향해서, 꿈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거래요. 나가는데 이 발사하면서 떨쳐버리고 나갈 게 너무 많대. 근데 거기다 전부 이름을 붙였는데 그 신문 위에다 이름을 다 붙였어요. 열등감, 뭐 부모의 기대, 그 다음에 뭐 비교의식, 이런 것들 다 썼어요. 이제 그거 다 떨쳐버리겠대. 부모의 기대 때문에 내가 못 보다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떨쳐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간대. 정체성을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 내가 잘했다고 칭찬해줬어요. 어떤 조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뭘 이렇게 그려놓고 전부 다 자기 손바닥 어디 가서 무슨 도장을 갖고서 다 지문을 다 찍어놨어요. 그리고 자기들 학생증, 주민등록증을 다 갖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나와서 설명하는데 뭐라 하냐면, 우리는 다 다르다. 지문이 다르듯이 우리는 다 다르다. 그래서 맨 위에 정체성, 나는 나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막 칭찬해줬어요. 아예 어떤 조는요, 딱 그려갖고 왔는데 백지를 딱 내놓는 거예요. 니들 안 했구나. 그랬더니 아니래요. 갖다 붙이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뭐라 그러냐면, 아직은 우리 백지래요. 아직은 모른대요. 그러면서 뒤로 딱 돌아보니까 여기다 퀘스천 마크를 딱 써놨더라고요. 그렇지만 두고 보래요. 우리는 반드시 멋있는 사람이 될 거래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있으면 걔네들하고 이런 걸 좀 해보세요. 지금 고민 잔뜩인 애들 놓고 공과 공부 놓고 골리앗이 키가 크고 다윗이 키가 작은 거 얘기해봤자 걔네들 머리에 그게 들어가겠어요 지금? 선생님이 계속 주입식으로 떠들어봐야 선생님은 떠드십시오. 나는 속으로 지금 고민이 너무 많아. 오히려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얘네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좀 같이 고민해주고 이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선생님도 네 때는 고민했단다. 그렇지만 그 시기를 통과해야 된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상담자적인 선생님들이 돼야 되는데 주입식으로 얘기해봤자 그거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부모님 여러분 중고등 자녀들 무시하지 마세요. 걔네들은 지금 고민이 너무 많아요. 그 고민에 동참해 주세요. 또 뭐 가지고 고민해요? 이성 문제 가지고 고민하죠. 조그만 걔네들이 공부나 해. 아니에요. 걔네들은 이게 필요해요. 이성 문제 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건전한 이성 친구들을 사귀어야 나중에 건전한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성 친구들도 놀러 와서 같이 좀 놀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줘도 좋아요. 그래서 이 청소년 시기는 지금 또래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내가 누구들 친구들 부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쩌면 친구예요. 그런데 막 놀고 있는 저 깡패 같은 친구들은 똘똘똘 뭉쳐서 친한데 나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 나는 홀로다. 그럼 못 버텨요. 혼자서 못 버텨요. 만약에 친구들이 야, 너 우리하고 너는 왕따 이러면 얘는 못 버텨요. 얘는 이 친구들에게 소속되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해도 얘네들 소속되고 싶은 것이 이 청소년 시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건전하게 고민하고 건전하게 지낼 수 있는 친구들도 또래를 만들어줘야 돼요. 교회가 이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휴일이나 아니면 좀 시험 끝나는 날 같은 날, 시험 확 끝났어요. 그런 날은 좀 놀고 싶은데 노는 친구들은 그날 확 모여서 놀이방을 가고 막 간단 말이에요. PC방을 가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으면 얘네들이 청소년 시기에 참 버틸 힘이 없어요. 그 시기에 시험 끝날 때쯤 되면 우리 교회에서 같이 농구를 한다든가 같이 어떤 이렇게 재밌는 그런 그룹을 만들어주지 않고는 이 세상에 여기 버틸 힘이 없어요. 저는 이 청소년 시기에 우리 아들한테 제가 티셔츠를 하나 사준 적이 있어요. 그 티셔츠가 어떻게 생겼었냐면은 물고기들이 전부 이쪽으로 가요. 근데 물고기 한 마리만 거꾸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티셔츠였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물결을 가로질러서라는 그런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사주면서 아들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자, 모든 물고기가 다 일로 가는데 네가 하나 거꾸로 간다는 건 참 어려웠겠다.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것은 굉장히 힘이 필요할 거고 어떤 때는 외로울 거고 어떤 때는 참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될 거야. 그지?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참 그 친구들 막 놀고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엄청난데 나 혼자 공부 잘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한 번은 제가 우리가 아파트 살 때 이렇게 뒤를 내다보니까 뒷뜰에서 어떤 학교에 든 남학생들이 5명이 담배를 피고 있어요. 담배 한 가치를 가지고 피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기침을 하면서 피어요. 제가 제 아들을 불러놓고 내다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가 만약 6번째 아이라면 나는 안 필래 싫어라고 할 용기가 있겠니? 그건 참 어렵죠. 참 어렵겠지?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사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아무리 어렸을 때 기도로 믿음으로 키워도 이 사춘기 나이에는 한 번쯤은 확 흔들릴 수 있어요. 그걸 예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좀 우리 어른들이 공통적으로 이건 해나가야 될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공통적으로 해나갈 일이에요. 지금 교회에 어떤 즐거운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는 좀 노래방도 건전한 노래방도 하고 탁구대도 놓고 또 무슨 농구도 할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는 놀이를 좀 만들어 갖고 학교 끝나고 나면 여기서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또 놀고 거기에 선배도 있고 또 선생님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와가지고 사랑으로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청소년 시기는 엄마 말은 잘 안 들어요. 부모님 말은 잘 안 들어요. 누구 말 잘 듣는 줄 아세요? 선배 말, 형 말, 친구 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은 잘 들어요. 제가 포항에 있는 이제 한동대학교에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저한테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얘가 학교를 그만두겠대요. 그렇다고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이래 상담하려고 그러길래 아버님은 이제 됐으니까 가세요. 그랬더니 자꾸 끼려고 그러시길래 아버님은 가세요. 그걸 보냈어요. 그리고는 얘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성격 검사를 시켰더니 아주 외향성이더라고요. 넌 뭘 하고 싶니? 그냥 자기는 그림도 그리시고 내가 학교 공부 너무너무 잘하네. 막 이래요. 표현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내가 넌 표현을 참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네가 정말 학교 공부에 안 맞나 봐. 그지? 근데 너 앞으로 뭐 하고 싶으니? 그랬더니 뭐 얘기를 해요. 제가 꾀를 썼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상담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꾀를 썼냐면 우리 학교에 3학년 학생 남학생을 하나 제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학생한테 너 아르바이트 좀 해라. 그리고 딱 불러가지고 그 부모님이 아까 그 아이의 부모님에게 돈을 20만 원을 제가 받았어요. 받아서 그 학생에게 줬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시내에 데리고 가서 좀 영어 구경도 시켜주고 놀고 탁 해가지고 얘가 지금 학교랑 간다고 그러면 된다.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지시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형이 데리고 나간 거예요. 데리고 나가서 막 햄버거 사주고 영화 구경 시켜주고 아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데리고 와가지고 농구를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학생이 산업 디자인학과를 다닌 학생이었어요. 그 클래스를 얘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차 디자인하는 거, 뭐 웹 디자인하는 거, 그 그림을 그리는 애를 데리고 간 거예요. 딱 앉혀놓고 야, 가만히 여기 있어. 형이 이거 테니까. 그러고 하는 걸 봤어요. 여기 이러고 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형. 이 형. 그 형이 또 근데 거기서 얘가 그냥 작은 단계의 비전이 딱 생겨버렸어요. 얘가 뭐냐면 나는 한동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가겠다. 이게 생겨버린 거예요. 생겨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얘네들이 사실은 이 비전이 없이 공부하는 거는 참 어려운 거거든요. 내가 뭘 하고 싶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얘가 학교를 가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형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학생을 골랐겠어요? 근엄하고 아주 애들 야단치고 그런 학생을 골랐겠어요? 전 그런 학생, 제가 일부러 고른 학생은 그 학생은 머리에 노란 물 있는 학생을 골랐어요. 제가 일부러. 이 애들하고 좀 통해야 돼요. 사실은 이 청소년을 가르치는 이 중고등부 교회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좀 노란 물도 좀 드세요. 넥타이 탁 메고 앉아가지고. 그러면 얘네들은요, 우리하고 거리가 멀어요. 부모님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한동대학을 가더니 우리 애가 머리를 노란 물을 들였대요. 큰일 났대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왜 큰일 났는데요? 그랬더니 얘가 다음 주에 교회로 올 텐데 사람들에게 창피해서 어떡해요?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생명에 지장 없는 건 그냥 넘어가시죠. 제가 그랬어요. 그건 생명에 지장 없는 거예요. 정말 결정적일 때 우리가 얘하고 얘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거를 위해서 뭐 말사슬을 뒤로 빼든 바지를 길게 해서 땅바닥을 쓸고 다니든 좀 그런 건 내버려 두세요. 정말 중요한 거는 얘들이 자기를 찾고 앞으로 꿈을 갖고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제가 또 한 가지 아이디어를 요즘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나 의사가 되고 싶어요 엄마 그래요. 근데 만약에 엄마가 그게 원했어. 내가 의사가 되기 원했을 때 어머머머머 그래 맞아 의사가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다가 어느 날 한 1년쯤 지나다가 엄마 나 의사 아니고 다른 거 하고 싶어. 그래 너 의사 되고 싶다 그랬잖아. 너 의사 되고 싶다 그랬잖아. 막 이런 어머니들이 있어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내가 정말 의사가 되고 얘가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엄마 나 의사가 되고 싶어 그럴 때도 저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네가 의사 되고 싶으니? 엄마도 네가 의사가 되고 싶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신지 아닌지는 엄마도 모른다. 좀 한번 찾아보자. 정말 그것이 너의 길인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인지 우리 같이 고민해보자. 이런 얘기를 해주면 자녀가 얼마나 존경하겠어요.
그걸 찾도록 도와주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어릴 때는 부모님이 말해준 것이 내 꿈인 줄 안다고요. 그러나 좀 찾도록 해서 좀 적성검사, 성격검사도 시켜가면서 찾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제 우리 믿는 공동체끼리, 가족끼리 청소년 자녀로 하여금 지네들이 되고 싶은 꿈들을 마음 놓고 쓰게 해요. 그렇게 하고는 내가 엄마 나는 언론인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네가 언론인이 되고 싶으니? 그래 그러면 우리 주위에 어떤 아저씨가 언론인으로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방문해봐라. 그리고 엄마 나가지 말고 그 아이를 보내세요. 그러면 그분한테 전화해서 좀 몇 가지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그분이 그 아이를 데리고 직장을 데려가서 좀 구경을 시켜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네가 언론인이 되고 싶다고 이러이러이런 건 참 언론인은 좋지만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 길이야. 성격은 이런 게 맞을 텐데 너는 어떨지 모르겠다.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뭐냐 이런 식으로 한번 그 아이에게 그 필드를 한번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그거를 한번 갖게끔 하는 거죠. 또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럼 의사의 현장을 가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되고 싶다? 선생님의 현장. 또 무슨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그럼 비즈니스를. 그렇게 해서 우리 어른들이 내 자녀 말고도 다른 청소년 자녀들이 좀 자기의 진로와 미래를 탐색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열어주면 얼마든지 얘네들이 그런 꿈 안에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 비전 안에서 진로를 정해야 되는 거죠. 비전 없는 사람 보고 공부하라 그러면 어떻게 동기가 생기겠어요? 이 청소년 시기에 좀 자기를 탐색할 수 있도록 전 탐색이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영어로 하면 explore 하란 말이에요. 자기를 탐색하도록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를 좀 탐색하도록 도와주라는 자기를 스터디하도록 도와주라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아까 우리 학생들처럼 나는 아직 몰라요. 퀘스천 마크예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해 줘야 될 것은 너는 하나님 안에 반드시 네가 꼭 필요한 존재다. 그 네가 필요한 것을 찾아나가는 거다. 이거를 여러분이 짊어주셔야 돼요. 청소년 시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아직은 순수해요. 그리고 엄청난 영향을 받는 시기예요. 누군가를 만난 거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을, 나쁜 사람을 만나면 엄청난 나쁜 영향을 받아요. 좋은 스승, 자기가 좋아하는 스승을 만나면 또 엄청난 영향을 받는 시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모님 영향은 아직은 이때는 사실 부모 영향을 받지만 얘네들이 부모보다는 한 사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이 시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위에 영향받을 선배나 영향받을 어떤 얘네들의 영웅, 젊은이들의 영웅을 지켜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책을 읽는다면 어떤 책을 읽는 게 좋겠어요? 이 시기에.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어떤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되겠어요? 위인전을 읽으면 도움이 되죠. 위인전 중에서도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성공했다더라 이런 위인전은 도움이 안 돼요. 그거보다는 실패하고 실패했지만 딛고 일어난 그런 위인전을 읽으면 도움이 돼요. 그런데 우리들 자녀들 중고등학교 때 위인전 읽어요? 못 읽죠. 공부만 해라. 목적이 뭐예요? 무슨 대학? 들어간다면 뭔데? 들어간다면 꿈이 없는데. 그러니까 위인전을 좀 읽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는 영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면 역할 모델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요. 내가 누구처럼 되고 싶다는 역할 모델이 필요해요. 사실은 우리 어릴 때 보면 제가 어릴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너 모델 내려면 대통령 된다고 그랬어요. 이 대통령에 대한 환상을 가졌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들의 역할 모델이었어요. 어느 시기 동안은 그게 중요해요. 그것이 좋죠. 일단 어느 시간 대통령이 되겠다 하기 위해 얘가 지금 뭐를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 비극이 뭔지 아세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왜? 대통령이 영웅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성 스캔들이 생기고 대통령이 존경을 받지 않는 동안 우리의 청소년들은 영웅이 없었어요. 이거는 비극이에요. 사회적으로
정말 존경을 받는 영웅이 있다는 것은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할 모델. 근데 지금은 청소년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 존경해요? 부모님 여러분, 애들 선생님 흉 보지 마세요.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내 자녀에게 나쁘단 말이에요. 좀 환상이라도 선생님을 존경해야 돼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부모님을 존경하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우리 학교 여자 교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학생들한테 우리가 역할 모델이 되자. 우리를 보고 우리 여학생들이 내가 저런 분들처럼 살고 싶다는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할 거다. 또 우리 남자 교수님들에도 젊은이들에게 역할 모델이 되어줘야 된다. 그걸 안 해주면 우리 젊은이들이 어디 따라가는지 아세요? 역할 모델이 없으니까 오빠!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뭐 누구누구 뭐 S 오빠 그리고 막 방송국에 그냥 애들이 그냥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들에게는 이런 누군가가 필요한데 누군가를 제시를 안 해주니까 오빠! 그러고 그냥 그 오빠가 뭐 허옇게 화장하고 뭐 허옇게 화장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인, 영웅 아니면 누군가를 닮고 싶다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보면요. 중고등부가 잘 되고 있는 데는 어떤지 아세요? 중고등부 전도사님이나 부장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인기인 데는 중고등부가 잘 돼요. 그런데 너무너무 인기가 없는 데는 중고등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아이들을 이끌어갈 선생님들은 적어도 아이들에게는 인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애들과 호흡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 여러분들은 이 청소년 시기 아이들을 반항할 때 그래, 네 나이에는 그렇게 반항하는 나이란다. 혹은 네 나이는 무엇이 모호하단다. 네 나이는 좀 혼란스럽지. 네가 지금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때로는 많이 방황할 수 있단다. 그렇게 자꾸 얘기해주면서 자기를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제도 중에서 성적에 따라서 학과를 간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과를 정해서 진로를 딱 정해버리는 것. 저는 이건 비극이에요. 그래서 무학과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저희 한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학과 없이 들어와가지고 1학년 지나고 나면 고민하면서 학과를 정해요. 근데 정했다가 어떤 애는 1년 동안 그 전공을 하다가 제 상담실에 와가지고 교수님 제가 무슨 과를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아닌 것 같아요. 또 바꿀래요. 또 바꿔요. 바꿀 수 있어요. 3-4번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바꾸면 1년을 더 다녀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1년 더 다니는 거 걱정하지 마라. 네가 1년을 더 다니더라도 너를 찾을 수 있고 너한테 딱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건 바람직하냐. 네 부모님에게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드려라. 부모님을 이해시켜라. 그러면 내가 지금 정말 나한테 맞는 일을 찾기 위해서 한 학기 정도 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를 시키고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좀 대학교 애들에게 혼돈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모호함을 여러분은 좀 허락하세요. 애들이 얼마나 웃기느냐면요. 어떨 때는 내가 어린애인 줄 알아? 나 어른 대접을 안 해줘. 그리고 어른 대접해주면 내가 어른인 줄 알아? 나는 애긴데 아직. 얘네들이 자기도 혼돈하고 있어요. 또 어떤 어머니들은 조그만 게 그랬다가 다 큰 게 그랬다가. 그러니까 막 헷갈려요, 애들이. 헷갈리는 나이예요, 이 나이에는. 근데 오히려 정말 이 아이들에게 네가 지금 막 방황하고 있을 때 엄마가 배웠는데 니네들이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지금 굉장히 방황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젠 네 인생을 네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좀 신앙적인 얘기를 해보세요. 신앙도 많은 학생들이 저희 학교도 종교하면 기독교 이렇게 써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들어온 학생들이 종교하고 기독교를 쓰는데 만약에 100명이 쓴다 그러면 정말 크리스천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하나님을 1대1로 만난 그런 크리스천은 몇 명 안 돼요. 그거는 내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크리스천이지. 그건 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래요. 우리 애가 중고등부 잘 다녔는데요.
중등부에서 회장도 했는데요. 한동대 들어간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간대요. 이거 한동대가 잘못됐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래요. 여기까지 교회에 데려다주고 교회 가라 그런 거는 자기 게 아니었죠. 오히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그래요. 정말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고민하고 믿어라. 믿지도 않으면 전능하다 선지자마시 하나님 앞에 내 싸며 막 이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을 잉태하사 정말 동정역에 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아닌지 너희들이 고민해라. 차라리. 고민하고 아니면 차라리 기독교를 버려라. 그들이 고민하고 얻어야 돼요. 기독교는 정말 참신앙인데 이것을 갖도록 도와줘야 돼. 그들이 중고등부 대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선생님 정말 창조한 게 맞아요? 난 진화론을 배웠는데요. 그랬을 때 네가 신앙이 떨어졌구나 이러지 말고 걔들한테 그래 네 시기에는 그런 고민을 하는 게 당연하다. 와 네가 정말 하나님으로 1대1 만나기 위해서 의심을 갖고 있구나. 그 의심은 참된 신앙으로 가는 아주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고민해보자.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인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분이 정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인지 창조주신지 이거를 고민하게 하세요. 고민하게 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주세요. 우리는 답이 다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1대1로 만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사실은 정체성 확립 그들이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기만 한다면 정체성 확립은 다 된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면 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나님 안에서 진로 하나님 안에서 나 하나님 안에서 유일무이한 존재 하나님 안에서 비교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먼저냐 저것이 먼저냐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정체성이 확립하는 거냐 정체성이 확립해야 하나님 만나는 거냐 이건 전후가 없어요. 그들이 고민하다가 하나님 만날 수도 있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정립될 수도 있죠. 어쨌든 여러분 자녀 이제는 어린애가 아니에요. 이 청소년 시기에 정말 막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했다. 우리 애는요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요. 문제 있어요. 걔는 나중에 50세가 돼서 나는 무엇인가 정체성 확립을 가질 거예요. 정체성 혼돈을 가질 거예요. 오히려 건강하게 자랐으면 그 시기에 엄마에 대해서 엄마 아니에요. 아니요라는 말은 반항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견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잔소리 마라. 어디 아빠한테 그냥 이게 아니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막 행동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걸으면 이렇게 걷고 뭐 생활 양식 무슨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보고 배우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VIP, Very Important Person을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이 이때 자기가 좋아하는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하고 자꾸 붙여주려고 제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형이 내가 그래서 너 공부해라 그러면 안 해요. 근데 그 형을 만나게 해준 다음에 내가 그 형한테 전화 걸어. 너 우리 아들한테 공부 좀 하라 그래. 그러면 얘가 같이 데리고 놀면서 공부해. 그러면 말 들어요. 그날 와서 공부해. 그래서 좀 그런 작전을 썼었어요. 그 어떤 좀 전도사님이나 누구한테 좀 공부도 시키고 좀 놀기도 하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우리 입양된 자녀들이 한 20세가 되면 자기 부모를 찾아서 와요.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자랐지만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내 부모가 누구인가? 그거를 찾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시기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정체성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부모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난 부모가 너무 싫어. 내 아버지가 너무 싫어. 그래서 아버지가 싫어 라고 하는 자녀는
청소년 시기가 지나고 나도 청소년 시기가 그때도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아버지처럼 살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절대로 안 살아. 그럼 아버지처럼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자기를 정립하는 이 시기에 자기 부모를 이해하고 자기 부모를 용서할 건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요 우리 학교에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제가 숙제를 내줬어요. 근데 숙제를 내줬는데 무슨 숙제를 내줬냐면 부모를 이해하기라는 숙제를 내줬어요. 그래서 학생들 보고 자기 집에 가서 엄마의 어린 시절을 알아갖고 와라. 아빠의 어린 시절을 알아갖고 와라. 이런 숙제를 내줬어요. 근데 우리가 의외로 우리 부모님이 아주 어린 시절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숙제를 내줬더니 이제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 이제 집에 가가지고 아빠한테 아빠의 어린 시절을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야 그런 걸 왜 물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학생이 아빠 이거 숙제예요. 나 이거 학점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니 고민을 하시더래요. 그러더니 그 아빠가 나가자 그러더래요. 나가자 그러더니 그 아빠가 술을 안 드시는 분인데 그날은 이 아들 보고 맥주를 한 잔 탁 시키더니 맥주를 탁 마시시더래요. 이제부터 적어라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를 쫙 하시더래요. 니네 할아버지가 첩을 둬서 할머니를 버리고 갔고 나는 어릴 때 니네 큰아버지는 인정을 많이 받았는데 나는 인정을 못 받았고 우리 할머니가 너무 힘들었고 너무너무 또 가난했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맨날 싸웠고 그래서 우리는 아주 그냥 나중에는 막 논에서 나는 막 논의를 하면서 내가 왜 태어났나라고 나를 저주한 적이 있었고 뭐 이런 얘기를 아버지가 하시면서 때로는 아들한테 그 얘기하다가 눈물까지 흘리시더래요. 어쨌든 막 분노도 표시하더래요. 이 학생이 막 적었어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숙제를 냈어요. 내부 숙제를 제출하는 날 제가 숙제하면서 특별히 감동적인 사건이 있었던 사람이 있어 한번 나가서 얘기해보라더니 어떤 학생이 나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전에는 자기는 아빠가 너무 싫었대. 아빠가 너무 싫고 정말 반항심이 생기고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이 안 되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아빠 얘기를 들으면서 아빠가 그래서 나한테 그랬구나. 아빠가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그랬구나. 그걸 이해하게 됐대요. 그리고 아빠도 상처 입은 하나의 희생자일 수도 있구나. 아빠도 연약한 사람이구나. 아빠는 굉장히 그냥 나한테 무조건 잘해줘야만 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빠도 연약한 인간적인 면이 보일 때 아빠가 너무 가깝게 느껴졌대요. 아빠를 내가 보호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아빠가 굉장히 사랑하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날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난 아빠를 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 아버지가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 자기한테 전화도 훨씬 자주 하시고 가깝게 느껴진대요. 제가 그렇구나. 이 청소년 시기에는 어쩌면 이제는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무조건 잘해줘야 되는 사람, 무조건 나한테 어떤 영웅인 줄 알았더니 부모님도 연약한 사람, 부모님도 때로는 실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오히려 우리 자녀들은 그걸 이해하고 정립하고 용서하게 돼요. 여러분 청소년 자녀들에게는 미안하다는 말을 좀 하세요. 때로는 미안하다고 그러세요. 내가 어릴 때 너 이렇게 못해줘서 미안하다. 혹은 좀 화를 팍 냈으면 냈다가 나중에 아까 내가 화내서 미안하다. 그럴 때 우리 자녀는 부모님을 사랑하게 돼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정체성 확립이 안 돼요. 또 저희 학교 어떤 학생은 자기 아버지가 그 어느 건물에서 청소하시는 아버지래요. 그런데 1학년 갔을 때는 아버지 직업이라고 쓰면 청소하신 분이라고 안 써요. 그런데 얘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버지가 뭐 하시니?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요, 어느 건물에서 청소하시는 분이세요. 참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 손마디마다 참 굵고 계시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에서 자랑스럽게 여겨요.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만약에 내가 아버지를 존경했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가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더라. 그러면 이 청소년들이 막 흔들려요. 알고 보니 아버지가 바람을 피더라. 막 흔들려요. 아버지를 증오하게 돼요. 그런 아이들 정체성 확립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아버지가 비록 가난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알고 보니 참 정직하고 훌륭한 사람이더라. 우리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존경받는 사람이더라. 라는 이미지를 주면 이 아이는 그 부모를 받아들이면서 그 부모의 아들, 그 부모의 딸인 나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이 해줘야 될 만한 너는 소중하다. 공부 못해도 너는 귀하다. 나는 뭐로도 바꿀 수 없다. 이 천만금을 주고도 못 바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너는 꼭 필요한 존재다.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이런 얘기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은 너를 실망하지 마라. 길게 봐라. 그리고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구나 약점이 있단다.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나 약점이 있단다. 누구나 실수한단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엄마 나 또 시험도 떨어졌어. 그러면 누구나 실수한단다. 실수를 겁내지 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기를 용납하고 남을 용납해요. 아까 말해도 아빠도 이런 데서 못했다 그러면 아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는 거구나. 그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아이에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아마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면 좋겠어요. 사춘기 자녀에게 핸드폰을 거세요. 전화를 거세요. 걸어서 메시지를 남기세요. 어떻게 남기시겠어요? 공부 잘해라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남기세요. 아빠가 엄마가 오늘은 너한테 꼭 할 말이 있어 전화를 걸었단다. 다른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네가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너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란다. 요즘 보니 네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러나 그 시기가 다 통과한단다. 뒤에서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있단다. 사랑한다. 이렇게 메시지 좀 남겨주세요. 어쩌다가 얘가 메시지 들을 때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때로는 연습장에다가 좀 포스트잇 같은 연습장에다 하나 써주세요. 네가 요즘 성적 때문에 고민하고 있구나. 길게 봐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란다. 공마다 그 메모를 하나 쓸 때 우리 자녀가 어떻게 도움을 받겠어요? 그런 좀 메모를 남기세요. 여러분 속으로는 다 사랑하는데 표현을 안 하시죠? 꼭 말해야 되나? 말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왜? 지금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어떤 고민이 있어도 엄마 아빠한테 털어놓게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 자녀는 많은 고민이 있는데 털어놓도록 여러분은 마음을 열어놓으세요.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지적하고 잘못한 거 돋보기 돼서 애가 좋아졌더라 그러면 저희 방송국에 연락 좀 주세요. 제가 좀 그분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게. 우리 청소년 자녀 잔소리하고 감시하고 잘못한 거 돋보기 쓰고 지적해서 나아지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자녀에게 너는 귀한 존재다. 유일무이한 존재다. 그런 걸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 자녀에게 해줘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단다. 준비된 사람을 찾으신단다. 네가 그 준비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많은 어려움을 통과하지만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나는 삐뚤어 살면서 너는 바로 살아라는 게 안 통하는 시기가 사춘기 시기예요. 어쩌면 사춘기 시기는 우리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 시기도 해요. 왜? 우리를 보고 그들은 알아요.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가짜 크리스찬인지. 우리가 참 신앙인이 되고 정말 말과 이 행동이 하나가 되는 노력을 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런 노력을 한 부모로서 우리도 거듭나야 돼요. 사춘기, 우리는 사춘기. 그죠? 이게 만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있는 많은 욕심을 내려놓고 자녀들을 좀 인정해주고 밀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부모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청소년 자녀를 보고 지적하는 부모님이 아니라 계속 기다려주고 마치 제자들을 키워서 앞으로 더 큰 사람으로 키워내듯이 그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청소년 자녀 지금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 자녀 부모님들이 찾아가서 안아주시고 네가 소중한 존재라고 그러고 길게 보게 만들어주시고 그 인생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자기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도와주세요. 이것이 청소년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일 거예요. 감사합니다.